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자 폭증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원주의 한 재활병원 직원 3명이 첫 확진된 뒤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연쇄 감염되며 열흘도 안 돼 확진자가 160명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단일 집단 감염으로는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병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는 병원 내부와 오미크론 변이에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두 분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확정된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직원 다른 분들도 그 확진 내지는 그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처럼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방역 대응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원주에서 감염이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거의 한 달 사이 18개 시군 가운데 15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진단해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검체 가운데 해외 입국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300건을 검사했더니 154건, 46%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지난 17일까지의 검사 결과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은 이미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다시 3자릿수로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결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운영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부분 60%로 보고 있는데요. 시차 주택은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했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을 재택치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331명에 달하지만 최고 1,4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오미크론 긴급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엿새 만인 지난 19일 재택치료자 3명에게 처음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원주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춘천시 70대 여성의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조회한 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가운데 28개 병용 금기 의약품 성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 14일부터 616명분의 먹는 치료제가 공급됐습니다. 속초의 영랑호가 최근 설치된 부교로 인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부교 서쪽만 꽝꽝 얼어붙은 현장을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강릉 남대천도 하류 쪽에 설치된 오래된 보를 중심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갇히면서 보하류의 적조 현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어 강릉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빨간색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강릉 남대천 하구로 물빛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겁니다. 하류에 물을 떠보니 붉은색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릉 남대천은 하류에 있는 포남보를 중심으로 상류의 푸른빛과 하류의 붉은빛이 선명히 차이납니다. 강릉 남대천의 적조 현상은 이 포남보를 중심으로 하류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이 보와 하류 사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보기에 너무 이게 수치스러워요. 청정 강릉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로 이 물은
안 없어져. 빨간 거나. 강릉 남대천은 해마다 겨울에서 봄까지 겨울 가뭄을 겪는데 이때마다 하류 쪽에서 이상 현상이 반복된 지 오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의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 공무원들이 건져냅니다. 쓰레기 봉투에 마구 퍼담아 놓기도 할 정도로 많아 일주일 새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로에서 나온 물과 섞여 고인 채 썩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또 겨울철 갈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강릉시는 적조가 발생한 강릉 남대천과 연곡천, 주문진 신리천에서 물을 채취해 수질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르면 21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어떤 어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수과라든가 건설과 환경과하고 이제 공동 대응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강릉 남대천 하구에서 물고기가 죽고 적조가 생기는 이상 현상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개장 이후 300만 명이 다녀간 원주 출렁다리 옆에 출렁다리보다 2배 더 길고 아찔한 울렁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이로써 미디어 파사드와 분수쇼, 잔도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춘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앞에 소금산의 멋진 절경이 펼쳐지고 발밑엔 아찔한 풍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지상 100m 높이의 울렁다리 한가운데서 본 풍광입니다. 소금산과 간현산을 잇는 404m, 국내 최장 길이의 보행 현수도가 개통됐습니다. 출렁다리보다 2배 더 길고 다리 곳곳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가 설치돼 아찔함을 더합니다. 출렁다리보다 흔들림은 덜하지만 바닥이 모두 뚫려 있어 까마득한 벼랑 위 공중을 걷는 느낌입니다. 경치도 다 보이고 밑에 내려다 보니까 찌릿찌릿하고 진짜 울렁거리네요. 스릴 만점이에요. 지금도 다리가 약간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겁나요. 역시 울렁다리입니다. 이로써 출렁다리에서 시작해 데크 산책로,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걷는 잔도, 소금산 전체를 내려다보는 스카이타워, 이어 울렁다리를 거쳐 글램핑장으로 내려오는 순환형 관광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자연 암벽을 스크린 삼아 빛을 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와 최대 60m 높이의 분수쇼가 어우러지는 나우라쇼가 볼거리를 더하면서 주간과 야간, 할로윈, 윈터 축제 등 4계절 관광지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됩니다.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산을 오르지 않고 소금산 밸리를 즐길 수 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입장 수입이 매년 300억씩 생겨서 투자된 금액이 한 1,200억 되는데 한 4년 정도면 투자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오픈을 기념해 2월 말까지 출렁다리 요금인 대인 3,000원, 원주시민 1,000원으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영서 북부 6개 시군의 올해 계획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인제군의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인제군은 지역 주민을 포함해 군장병과 군 가족까지 그 인구를 사실상 7만 명으로 보고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리조트 유치에 성공하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새로 생긴 원통체육문화센터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각종 문화, 체육시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인제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은 물론이고 최신 시설을 갖춘 영화관도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육과 문화시설을 즐기러 인제읍이나 속초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이용을 많이, 여기 원통에도 진짜 읍에 다음에 여기가 커요. 시내가 연소지 지금 커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지역 아동센터와 문화시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까지 같은 건물에 모여 있어 학부모나 군인 가족들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게임장도 없고 했는데 생겨서 자주 와서 게임하고 놀 것 같아요. 외부에는 대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파크 골프장, 암벽장까지 갖췄고 이용 가격도 저렴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인제군은 특히 원통 생활권에 이어 기린면 현리에도 기린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생활권마다 복합문화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생활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주로 속초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체류형 관광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남면 정자리에 6천억 규모의 민간 대형 리조트가 추진됩니다. 골프장과 스키장도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자연 환경을 관광지로 바꿔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인제군은 자작나무 숲과 백담사, 소양호 등 인기 관광지에 집중해 관광 단지를 만들고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집행을 빙자해 유권자에게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측 분석센터 활동을 평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실시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들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고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있는 이달 말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근접 안장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권 국립묘지 호국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국가보훈처와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훈처는 2028년까지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갖춘 국립묘지를 강원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양구군과 횡성군, 영월군이 국립묘지 유치 희망서를 제출했는데 10월쯤에 조성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동해해수청은 동해항 물류중심 항만 육성을 위해 올해 모두 483억 원을 투입해 광석부두와 자파부두를 조기 착공하고 항만 진입도로 구축, 방파오환 상부 준공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 개설을 통해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석 우선 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동해 묵호항 중장기 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항내 순찰선 건조와 국가 어항 개발, 연안 정비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군납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군납 농민 40여 명은 전국 30여 개 군납조합 소속 농민들과 함께 오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군납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군납 농민들은 경쟁 입찰제가 도입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접경 지역 농민들은 먹고 살 길을 잃고 군납 식자재 유통 단가는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근화동에 조성 중인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을 6월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운영을 책임질 업체를 모집합니다. 먹거리 공간에는 청년 창업 매장과 공유 주방, 우리술 체험관 등이 조성돼 먹거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이 시설에서 쓰는 농산물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사용됩니다. 춘천시는 이 시설을 2025년까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 달 안으로 업체를 모집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작년 초 파업으로 인해 지역 건설 현장과 주민들의 불편을 끼쳤다며 성금을 모아 어제 아동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강원 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지회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 원과 간식을 구입해 아동복지기관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3월과 4월 제조사들과 임금, 일감 분배 관련 입장 차이로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는 양측의 협상 직후 작업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동해시의 전처리 시설이 가동된 후 폐기물 매립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폐기물 매립량은 14,000여 톤으로 2020년 2만 3천여 톤보다 40%에 달하는 9,200톤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70%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든 것은 2020년 9월부터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가동되면서 생활 쓰레기는 선별 파쇄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자원화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6번째 수소 충전소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강원 신재생에너지관에 위치한 평창 대관령 수소 충전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강원도가 30억 원을 들여 지은 대관령 수소 충전소는 연중 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1시간 운영하며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최대 50에서 60대까지 수소 충전이 가능합니다. 홍천군이 대형 폐기물 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홍천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장소와 예정일 등을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대형 폐기물에 붙일 수 있는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